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물, 식량입니다. 이건 생존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 그 민족은 생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와 식량과 물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에너지만 있으면, 물론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죠. 에너지만 있으면 식량도 만들 수 있고, 최근에는 도시농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도시농업. 도시농업은 뭡니까? 이런 건물에다가 농장을 만들어서, 수직 농장을 만들어서 에너지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렇게 에너지만 있으면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또 에너지가 있으면 물도 만들어낼 수 있죠. 당연히 뭐 지하에서 물 뿜어 올리는 것도 에너지로 하고 있고,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것도 또 에너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 중에서 세 가지가 인류 생존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에너지만 해결한다면 생존할 수 있다. 나아가서 에너지는 국가 활력의 필수제입니다. 에너지를 확보했느냐, 그 나라가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했느냐, 그걸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지금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게 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182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 추세를 그린 겁니다. 이 큰 그림만 보시면 되겠어요. 한 1940년대, 50년대부터,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에너지 소비가 늘어났죠.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GDP를 보면, 이건 이제 굉장히 오래된 때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1800년대부터 갑자기 GDP가 솟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GDP가 뭐죠? 그렇죠. 국가 경쟁력이죠. 국가가 생산해내는 능력 아닙니까? 국가가 생산해내는 능력과 에너지 소비가 서로 비례한다. 불행히도 이 에너지 소비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서 지구를 온난화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소비가 GDP와 비례한다. GDP가 높아지려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최소한 쓰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AI는, 우리 뇌는 요만한 뇌지만 굉장히 넓은 생각을 작은 에너지가 하잖아요. 근데 AI는 그렇게 못해요. 너무나 많은 전기를 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한두 개가 서포트해야 AI 하나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I의 세상이 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에너지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그 에너지를 뭘로 공급해야 되느냐? CO2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로 공급해야만 우리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지만 동시에 국가 활력의 필수제인데, 그럼 어떤 요건을 에너지가 만족시켜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라는 건 뭐예요?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세미나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공급이 끊어지면 이 세미나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에너지야. 두 번째는 에너지 환경.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이나 또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에너지가 나쁜 영향을 줬다. 그것을 바로잡자. 그런 얘기를 했죠. 에너지 공평성이란 말은 조금 에너지 균형이라는 말도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누구나 접근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누구나 에너지에 접근해서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어때야 됩니까? 에너지는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비싸면서 풍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만 쓸 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너지는 안보성, 환경성, 경제성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에너지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할 거냐. 예를 들면 석탄을 얼마 쓰고 가스를 얼마 쓰고 태양광을 얼마 쓰고 원자력을 얼마 풍력을 얼마 이거를 결정할 때 이 세 팩터를 고려해서 그 나라에 맞는 그죠? 그 나라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죠. 비싼 이유가 뭐죠? 그렇죠. 수입해오죠. 그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질 않고 외국에서 액화시켜서 갖고 와서 다시 기화해서 쓰니까 당연히 비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다른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보다 가스 발전이 훨씬 쌉니다. 싼 이유가 자기네 집 밑에서 파서 쓰니까 싼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스는 또 무슨 문제를 갖고 있죠? CO2 문제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CO2라는 팩터가 바로 이 환경성인데 환경성과 고려해서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요건은 에너지 트릴레마 세 가지 상충되는 요소가 있는데 안보, 경제, 환경 이 세 가지를 잘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성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덥죠. 저도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열심히 걸어오다 보니까 땀이 나서. 그리고 아까 열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걸 보시면 되죠.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인류가 그때처럼 그대로 살았다면 대략 이 온도를 유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여러 가지 특히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거기에 기후변화에 그 온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탄 등등등등.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에너지 사용과 산업 공정 분야에 있는 바로 CO2. 우리나라는 CO2가 고민이지만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농업이나 축사를 많이 해서 그 나라는 CO2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메탄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고민이 달라요. 근데 대개 선진국은 다 CO2가 문제가 되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메탄을 줄일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CO2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원별 생애주기. 생애주기라는 말은 그 발전소의 원료부터 해서 발전소 만들고 폐기해서 땅속에 묻을 때까지 이걸 생애주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애주기 동안에 배출한 탄소량을 보면 이 그림. 석탄이 가장 많죠. 물론. LNG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석탄보다는 작지만 태양광 48, 1kWh를 생산하는데 48g이 나온다. 해상풍력 12,
원전 12, 육상풍력 11. 왜 태양광이 CO2가 나오죠?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통계 아닙니까 혹시?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전기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도체 공장, 평택 뭐 이쪽 용인 이런 데 반도체 공장 짓는데 거기 전기를 어떻게 공급해야 되냐 고민하잖아요. 왜 고민해요? 반도체 만드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요. 그런데 태양광 패널은 반도체예요. 물론 품질이 좀 떨어지는 반도체지만 반도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태양광도 CO2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원전보다 4배 나옵니다. 4배.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 또 하나 추가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고급 과정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간헐성을 보완하는 방법에 따라서 CO2가 발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하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밤에는 뭘로 발전합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대개 가스 발전. 가스 발전으로 보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스 발전이 일정 출력을 내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가스 발전이 출력을 냈다가 내렸다 냈다 이렇게 운전한다. 가스 발전이 정상 상태로 운전하면 49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스 발전이 정상 상태로 운전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가스 발전이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따라서 운전하면 CO2가 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석탄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원전이 해야 된다. 또는 수력 발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스 발전이 계속 보완해주게 되면 CO2는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경제성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을 1990년도부터 쭉 이렇게 가장 많은 게 뭐 천연가스가 뭐 그리고 석탄 뭐 석유는 물론 지금 에너지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석유는 우리 옷 만드는데 플라스틱 만드는데 또 자동차 휘발유로 쓰고 뭐 경유로 쓰고 뭐 그런 데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도 석유 수입액에 들어있어요. 하여튼 전체 수입액으로 보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한 1,500억 불쯤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 품목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합치면 1,500억 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수출 전부 해서 에너지 사온다. 그거예요. 딱 잘라서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반도체, 자동차 그렇게 열심히 수출해서 결국 에너지 사왔구나.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신재생 부분에는 정산단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는 REC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보조금 한 70원 정도를 여기다 더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2018년부터 24년까지지만 2024년에 중요한 에너지만 한번 보면 원자력 58원, 유연탄 132원, 무연탄은 뭐 많이 안 쓰니까 그렇고 유류는 뭐 발전이 별로 안 쓰고 LNG 181원, 원자력의 3배 넘어가죠. 태양 131원, 태양광은 131원인데 70원을 더하면 200원. 원자력 발전소에 4배 비싸요. 경제성에서 봐도 태양광하고 원자력을 비교하면 최소
4배 정도 태양광이 비싸요. 비싸게 사서 한전이 비싸게 팔면 물론 국민한테 전가가 되지만 한전은 문제는 없죠. 그런데 비싸게 사서 비싸게 못 팝니다. 전격은 보면 이게 이제 옛날에 2010년부터 쭉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보면 산업용이 빨강이고 주택용이 파랑인데 한 160원 선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한전이 160원에 전기를 판다고요. 평균으로 원전은 58원에 사다가 160원에 파니까 한전은 이거 이익 나겠죠? 태양광은 200원에 사다가 160원에 파는 거예요. 팔수록 손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적절한 선에서 유지해야 돼요. 저도 집에 태양광, 전 뭐 단독주택에 사니까 태양광 쓰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이렇게 더울 때는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거 좋아요.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대규모 단지로 들어가서 한전에 팔기 시작하면 파는 만큼 한전이 손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원에는 또 70원의 보조금이 들어있잖아요. 70원 보조금 누가 내는지 아세요? 누가 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보조금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손해나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적절한 선에서 태양광을 보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경제성과 관련해서 또 수출 얘기 안 나오셨죠? 국내 11개 수출 기업 잘 안 보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있는데 2021년도에 얘네들이 전력을 98TWh 우리가 한 550TWh 쓰니까 우리나라 전력이 한 5분의 1 대략 5분의 1 좀 안 쓰는데 5분의 1 정도는 지금 수출 기업이 씁니다. 그런데 만약 태양광을 더 늘려서 태양광 단가로 이 98TWh를 전부 공급한다면 추가 요금 인상이 3조 9천억 4조를 인상해야 돼요. 4조.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익을 내겠어요? 반도체 팔리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이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지금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높죠. 옛날엔 산업용이 주택용의 절반, 한 60% 됐잖아요. 우리와 경쟁하는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등등등은 다 이 우리나라 옛날 상태. 다시 말하면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다 쌉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산업용만 올렸어요. 주택용도 올리긴 올렸지만 어쩔 수 없이 산업용만 올렸어요. 그래서 역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기요금 조금 더 개인적으로 부담하더라도 산업용을 낮춰서 외부로 수출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이거 산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다 이거 걸머지고 가야 돼요. 정부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산업용 고만 올리고 가정용 올리지. 내가 더 부담하겠다. 내가 부담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후손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선 왜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비싸죠? 태양광 자원이 좋지가 않아요. 1년으로 보면 하루에 15% 그러니까 서너 시간만 발전하는 거예요. 태양광은 100% 출력으로 볼 때는 서너 시간. 그래서 이걸 가격을 낮추려고 계속 중국,
패널을 갖다 중국 패널. 중국은 더 싸죠. 중국산 패널을 갖다 해서 설치를 해도 계속 비싸요. 그래서 보조금을 좀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태양광 보급률이 면적당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2, 3위예요. 이미 면적당 태양광 보급률이 2, 3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태양광이 보급됐어요. 그런데도 태양광 보급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태양광 자원이 기본적으로 안 좋고 보조금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나라 태양광이 비싼데 우리나라가 비싼 나라 별로 없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비싸죠. 덴마크,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나라. 그 나머지 나라는 다 우리나라보다 싸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서 태양광도 가격을 낮춰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한전 부담도 없고, 그래야 수출 부담도 없고, 우리 국민 부담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제성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60원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 거기에 사후 처리 비용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사후 처리 비용이라고 하면 원전 해체 비용, 중저준위 폐기물 비용, 사용 처리 비용, 사용 해결 처리 비용 이거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후 처리비가 약 17%, 원가의 17%는 사후 처리비입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다 기금으로 돼서 이건 한손이 관리하지도 못해요. 기금으로 별도로 내서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 단가가 싼 것은 사후 처리 비용이 없어서 그렇다. 거짓말입니다. 사후 처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원이다. 그럼 왜 싸요, 우리나라는? 이상하잖아요. 기술이 잘 돼 있고 인프라가 확충돼 있고 기술과 인프라가 있어서 싼 겁니다. 이번에 체코에 우리가 우선 공급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 경쟁력. 그게 국제적으로도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얼마나 팔려요? 태양광 회사들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렵습니다. 중국 때문에 어려워요. 중국이 너무 싸게 지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중국이 싸게 집니다. 우리보다. 한 80%대로 집니다. 그런데 체코는 왜 중국, 러시아를 배제했을까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네,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체코가 우리나라를 선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정책의 일관성, 나라의 신뢰. 그 나라가 꾸준히 원자력을 한다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 바뀌어도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국민이 먹고 사는 먹거리 문제거든요.